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관비율 예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자동차 A는 90km/h의 속도로 서쪽으로 달리고 자동차 B는 100km/h의 속도로 북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두 자동차는 두 길의 교차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차점에서 A가 60m, B가 80m의 거리에 있을 때 두 자동차들이 서로에게 접근해가는 비율, 이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자동차는 서쪽으로 달리고 있고 한 자동차는 북쪽으로 달리고 있다. 서쪽, 북쪽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두 도로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가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 도로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A는 현 지점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 자동차 B는 이렇게 북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교차점을 C라고 놓겠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자동차 A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그걸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차점에서 자동차 B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Y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두 자동차의 거리, A는 서쪽으로 B는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두 자동차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죠? 예, 그 두 자동차의 거리를 Z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길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이렇게 이 두 자동차와 교차점, 이 세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와 y와 z 이 세 함수의 관계식은 이 직각삼각형의 변들이니까 이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빗변의 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런 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x도, y도, z도 변하죠. 그러니까 x와 y와 z는 전부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세 개의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자동차 A의 속도를 주었어요. 속도를 주었으니까 이건 변화율, 그렇죠? 자동차 B의 속도도 주어져 있어요. 그럼 B에 대해서도 변화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함수가 세 개지만 변화율 두 개를 주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앞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하나의 변수를 없애야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함수를 그대로 놓고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 A하고 교차점 C하고의 거리 X는 자동차 A가 교차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이 속도도 마이너스 9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 자동차 B, B의 속도도 100km/h라고 주어져 있지만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1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Y도 역시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거니까 그 변화율은 음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변화율을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100으로 쓰는 것만 주의하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을 이제 변화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Z도 어쩌고, X도 어쩌고, Y도 어쩌고. 즉 연쇄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미분할 때. 시간 t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t로 놓고 미분하면 z의 제곱, 즉 시간 t의 어떤 함수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걸 미분하면 2z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미분에 곱해야 돼요. dt분의 dz. 그렇죠? x제곱도 미분하면 어쩌고 제곱이니까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 미분해서 곱해주고 그렇죠? y제곱도 마찬가지 연쇄 법칙을 써서 2y 끝내지 말고 미분해서 곱해주고 그렇죠? 자, 그럼 전부 양변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는 이렇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z 곱하기 dt분의 dz, x 곱하기 dt분의 dx 예, 플러스 y 곱하기 dt분의 dy. 이 값이 서로 같은 거니까 주어진 값은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예, dt분의 dx 마이너스 9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dt분의 dy 마이너스 100으로 주어져 있고 그렇죠. x가 얼마가 되는 순간 예, 자동차 A가 60m 그렇죠. y가 얼마가 되는 순간 자동차 B가 교차점에서 80m가 되는 순간 주어져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z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이니까 계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z도 x도 y도 다 계산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dt분의 dz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식에 지금 dt분의 dz를 구하고 싶은 건데 dt분의 dx 감소하는 중이니까 변화율은 마이너스 90, dt분의 dy 역시 감소하는 중이니까 변화율은 마이너스 100 대입해 주고요. x의 값, y의 값 대입해야 되는데 단위가 달랐죠. x하고 y를 미터로 줬어요. 속도는 킬로미터 퍼 아워. 그렇죠?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킬로미터는 1000m니까 x가 60m가 되는 순간 60m를 킬로미터로 고치면 0.06킬로미터예요. 그렇죠? y가 80m가 되는 순간 역시 80m를 킬로미터로 고치면 0.08킬로미터죠. 자, 그러니까 x에는 0.06, y에는 0.08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z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x제곱, y제곱 더한 것이 z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럼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x는 킬로미터로 바꿔서 0.06, y도 킬로미터로 바꿔서 0.08. 그렇죠? 0.06 제곱하면 66이 36이니까 0.0036. 0.08을 제곱하면 8864. 그렇죠? 그렇다면 0.0064. 두 개를 더하면 0.01이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를 씌웠으니까 루트 0.01, 예, 0.1이죠. 그렇죠? 자, 그럼 z가 계산됐으니까 z에 0.1 대입하고 x에는 0.06, dt분의 dx에는 마이너스 90, y에는 0.08 킬로미터로 바꿔서 dt분의 dy는 마이너스 100 대입하면 다 됐죠? 예, 이 오른쪽 변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3.4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dt분의 dz를 구하려면 0.1로 나눠줘야 되니까 10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dt분의 dz는 마이너스 134. 그렇죠? 이제 단위는 거리의 단위 킬로미터였고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었어요. hour. 그렇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34km per hour다. 절대 속도로 치면 134km per hour 이 속도로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예, 해서 변화율을 구하라 했을 때에는 예,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증가하면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예, dt분의 dz는 마이너스 134km per hour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상관 비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한 사람이
1.5m/s의 속력으로 고든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이 길로부터 6m 떨어진 지면 위에 있는 탐조등이 이 사람을 따라가며 비추고 있다. 이 사람이 도로에서 탐조등까지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8m 떨어진 곳에 있을 때 탐조등의 회전 속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각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회전 속도니까.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길이 있는데 고든 길이다라고 했으니까 직선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 직선길 위에 초기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 이 사람이 걸어온 이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에서 6m 떨어진 곳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수직거리를 재야 되는 거예요. 수직거리를 재서 6m 떨어진 곳에 탐조등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등에 센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예, 이 등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등이 이렇게 이 사람이 가는 길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이 회전하는 각이 생기죠. 이 각을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세타의 변화율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죠. 역시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각이 이 각이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놨으니까 이 각에 대해서 여기 6m 하는 이 길이는 이 각에 대해서는 밑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라는 이 값은 이 각에 대해서는 높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삼각함수가 있죠? 예, 바로 텐전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예, 관계식은 바로 텐전트 세타는 6분의 x다. 이 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세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 사람,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서 이 탐조등도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 각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 시간을 t라고 하면 t의 함수입니다. 마찬가지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걸어가면 그 움직인 거리도 바뀌고 있어요. 그럼 t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세타도 t의 함수고 x도 t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은 값이니까 미분해도 같아야 됩니다. 예, 이걸 미분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간 거리 x를 미분한 것이 사람의 속도예요. dt분의 dx는 1.5m/s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의 변화율을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예, 계산해 볼까요? 텐전트 세타가 6분의 x니까 텐전트 세타를 t로 미분한 거나 6분의 x를 t로 미분한 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타도 어쩌고 x도 어쩌고 하는 함수 역할을 하니까 역시 연쇄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텐전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어쩌고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dt분의 d세타 곱합니다. 그 다음 6분의 어쩌고 하는 걸 미분하면 곱해진 상수 6분의 1은 그냥 곱하고 어쩌고 미분하면 되는 거네요. dt분의 dx. 그렇죠? 근데 dt분의 dx는 주어져 있었어요. 1.5. 다시 얘기하면 2분의 3.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6분의 1하고 곱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4분의 1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dt분의 d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로 4분의 1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dt분의 d세타는 4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 다 됐죠? 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시컨트 제곱 세타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해 밑변과 높이가 있으니까 텐전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컨트 제곱은 텐전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텐전트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예, 텐전트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에서 이 사람이 여기 탐조등이 이 길에 가장 가까운 점, 이 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8m 떨어져 나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8일 때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8이다라고 하면 텐전트 세타는 밑변 6분의 높이 8이에요.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텐전트 세타가 3분의 4가 되는 순간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dt분의 d세타는 4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이고 그것이 시컨트 제곱 세타가 텐전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니까 4 곱하기 텐전트 제곱 세타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x가 8일 때 계산하는 거니까 이 값이 x가 8일 때는 여기다가 x가 8일 때라고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텐전트 값이 3분의 4니까 텐전트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하면 되겠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4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계산할까요?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 1은 9분의 하고 통분하면 9분의 9. 그렇죠? 거기다가 4를 곱한 거고요. 분모에. 그럼 9분의 16 플러스 9는 9분의 25. 거기다 4를 곱하면 9분의 100. 그렇죠? 그것분의 1 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100분의 9.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09. 다 됐죠? 단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각의 단위는 예, 우리가 호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호도, 레디안, 예, 디그리를 쓴 게 아니고 뭐 레디안을 쓴 겁니다. 그래야 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디그리는 몇 도 이렇게 단위가 붙어야 되고요. 예, 해서 호도를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단위는 레디안, 예, 각의 단위. 시간의 단위는 초였죠. per sec. 해서 답은 0.09 레디안 per sec.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3장 10절 선형근사와 미분. 예, 선형근사라는 것하고 미분이라는 것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형근사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예, 앞에서 미분 계수라는 걸 배웠어요. 어떤 함수 f의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f'A 이렇게 썼죠. 그리고 그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정의였죠. 자, 그럴 때 a 플러스 h라는 것을 x라고 치환을 해서 이 극한을 같은 값으로 변수만, 극한의 변수만 x로 표현해서 예, 우리가 얻은 값이 있었죠. 그렇게 표현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거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극한의 의미를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계산을 해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극한의 의미라는 것은 리미트 어쩌고가 f'a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x가 a로 접근해 가면 점점 f'a로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f'a로 가까이 가는 값이에요. 즉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갈 거니까. 그래서 f'a의 근사값으로 쓸 수 있어요. 예, 근사값의 기호를 틸드 물결무늬 두 개를 해서 더블 틸드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근사값이란 뜻입니다. 근사값. 자, 그래서 f'a하고 x-a분의 fx-fa하고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비슷한 값이 있으니까 두 값에 똑같이 여기 분모에 있는 x-a라는 같은 값을 곱해주면 그 결과가 역시 비슷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 왼쪽에는 이 분모가 곱해질 거고 오른쪽은 여기 분자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두 개가 비슷하니까 fx-fa하고 f'A 곱하기 x-a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역시 두 값이 비슷하니까 양변에다가 fa를 더해줘도 같은 값을 더해줘도 역시 결과가 비슷하겠죠? 그렇게 하면 왼쪽은 fx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넘겨서 더해줘서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fx하고 어떤 함수 fx, 어떤 값 fa 플러스 f'A 곱하기 x-a라는 값하고 비슷하다라는 식을 얻었어요. 어떤 두 개의 값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근사식이라고 합니다. 근사식을 하나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함수 fx하고 비슷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잘 한번 살펴볼까요?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fa 상수죠. f'A 상수죠. a 상수죠. 그러니까 이 식은 x의 1차식이죠. 그렇죠? 해서 x의 1차식으로 근사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근사식을 1차 근사식이다라고 불러요. 1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선형근사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점을 가지고 계산한 거냐 하면 A에서의 점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무엇의 근사값을 계산한 거냐? fx의 근사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식을 fx의 A에서의 1차 근사식이다 또는 선형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fx라는 이 함수와 비슷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즉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 값을 lx라는 기호로 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L 하는 것은 영어로 linearization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선형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름을 줄 거예요. 이것의 이름이 fx의 a에서의 선형화입니다. 그러니까 fx의 a에서의 선형화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들은 LX라고 쓰는 이 값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 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a는 1에서 fx는 루트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선형화를 구하고 1에서의 선형화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루트 3.98하고 루트 4.05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선형화 lx라고 쓸 거고요.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근데 이 경우에 a가 지금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lx는 a에다 1을 대입하면 f1 플러스 f'1 곱하기 x-1 전부 1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값을 계산하려니까 f라는 함수 값이 있고 f' 미분계수가 있네요. 그럼 우선 식을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fx를 미분합니다. fx는 루트 x 플러스 3이니까 루트 어쩌고예요? 루트 어쩌고를 미분하면 2루트 어쩌고 분의 1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어쩌고가 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1. 그래서 그 값은 2루트 x 플러스 3 분의 1.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f1, f'1 계산할 수 있어요. f1은 여기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루트 1 플러스 3. 루트 4는 2네요. 그렇죠? f'1은 여기 f'x가 있으니까 여기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2 루트 1 플러스 3분의 1. 루트 4는 2니까 2 곱하면 4 해서 분모는 4, 4분의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F1은 2고 F'1은 4분의 1이다 얻었으니까 이제 대입만 해주면 돼요. LX는 F1 플러스 F'1 곱하기 X-1이었어요. 이 두 값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 F1은 2입니다. F'1은 4분의 1이고 다 됐죠? 정리하면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1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X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 2가 있어요. 그럼 2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8 마이너스 1, 4분의 7이죠. 그렇죠? 해서 4분의 7. 그래서 선형화 LX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다. 선형화를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근사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형을 구했으니까 주어진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3이죠. 그것하고 무엇이 비슷한 거냐? lx 선형화가 비슷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lx를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형화는 당연히 1차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선형화를 구했는데 2차식이 나왔다. 예, 그러면 부분 점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형화가 1차식이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예, 선형화는 반드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예, 루트 x 플러스 3하고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어떤 값이 3 플러스 세모 모양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의 근사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그 세모하고 4분의 1을 곱한 다음에 4분의 7을 더하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런 구조로 고쳐주면 됩니다. 우리는 루트 3.98의 근사값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3 플러스 세모. 그럼 3.98은 당연히 3하고 0.98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는 0.98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세모가 여기에 가면 돼요. 4분의 1하고 세모를 곱하고 4분의 7 더해주면 되겠죠. 0.98은 100분의 98이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400분의 98. 그렇죠? 통분하면 4분의 7은 400분의 700.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400분의 798. 예, 약분하면 2로 약분되죠. 200분의 399다. 예, 이렇게 근사값을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루트 4.05는 역시 3 플러스 세모로 바꿔야 돼요. 4.05는 3 플러스 1.05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모 자리에 1.05가 왔어요. 그래서 세모하고 4분의 1을 곱하고 4분의 7 더하면 됩니다. 1.05 100분의 105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면 400분의 105, 4분의 7은 400분의 700, 두 개를 더하면 400분의 805, 그렇죠? 5로 약분이 되지요. 5로 약분하면 80분의 161.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선형화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선형화를 구한 거죠. 그렇죠? 곡선에서 값을 찾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접선을 가지고 이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직선에서 얘기하면 쉽죠. 움직임이. 곡선에서 움직임을 파악하는 건 어렵죠. 그렇죠? 예, 해서 쉬운 직선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계산을 해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두 번째 얘기입니다.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 미분, 영어로는 differential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하는 것은 예, 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예, 고등수학에서 미분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사실 같아요. differential form 하는 건데 예, 여기서는 그 위치까지는 안 가고 differential form까지는 안 가고 예, 일종의 선형함수입니다. 예, 뭐 배울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서는 differential, 미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미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분해라 하는 것하고 도함수를 구해라 하는 것은 같은 용어다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미분을 구해라라는 건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미분해라,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예, 이건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미분을 구해라 이렇게 따로 썼다면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분이라는 것을 구해라 했을 때 미분이라는 것에 여기 이름이 있어요. 지금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걸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미분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미분을 정의할 거예요. 함수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y의 미분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y의 미분,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뭐냐. 네,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 앞에서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볼 거예요. f'x는 정의하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연쇄법칙 얘기하면서 이것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이렇게 생긴 것은 네모 프라임 세모다. 기억나죠? 자, 그렇다면 여기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것을 h라고 쓴 것뿐이지 꼭 h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h는 이 독립변수가 지금 x로 표현되어 있고 x의 값이 h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x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증분이라는 것을 델 x로 써요. 예, 해서 h 대신에 델 x라는 기호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h라고 표현된 건 전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를 델 x로 바꿨으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델 x, 여기도 동그라미 델 x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기호로 f'x는 리미트 델 x가 0으로 갈 때 델 x 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리미트로 표현된 값이 있는데 거기서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 이 값은 리미트 취한 값에 극한을 계산한 값에 근사값이다라는 걸 얘기했죠. 점점 가까이 거리로 갈 테니까. 그렇죠? 해서 이 근사값으로 리미트 치워버리고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살펴보면 f'x의 근사값으로 델 x분의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모는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는 문자인데 델타라는 문자의 대문자는 이렇게 세모로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해서 델타라는 뜻인데 읽을 때에는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렇게 미국 수학자들이 그냥 델 하고 읽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따라주는 겁니다. 해서 두 개를 그냥 같이 씁니다. 델타라고 할 때도 있고 델 하고 마칠 때도 있고 이렇게 근사값을 얻었어요. 자, 그럼 역시 f'x와 이쪽에 있는 이 값이 비슷한 값이니까 양쪽에 똑같은 값, 여기 분모에 있는 델 x를 곱해줘도 결과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의 델 x를 여기 곱해주면 이쪽은 f'x 델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오른쪽은 여기 분자만 남겠죠. fx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x가 x에서 델 x만큼 증가했을 때 함수값 여기서 x가 x일 때 함수값을 빼준 거니까 x가 델 x만큼 증가했을 때 y는 fx라고 두었으니까 y의 증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값, 여기 분자에 있던 값은 fx 플러스 del x 마이너스 fx, 이 값은 y의 증분이에요. y의 증분 del y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del y라는 값이 f 프라임 x del x하고 비슷한 거예요. y의 증분과 비슷한 이 값을 이제 이름을 줍니다. 이 값을 기억하시고요. f 프라임 x del x를 dy라고 써요. dy.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d가 디퍼렌셜의 의미입니다. 해서 y의 미분이다. differential of y 이렇게 부릅니다. y의 미분, 어떤 함수 y가 주어지면 그 함수 y의 미분이 반드시 정의가 되고 그것은 dy라고 쓰고 어떤 함수든지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 함수의 미분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 함수가 y다 그러면 그 함수의 미분은 dy라고 쓴다. 그런데 정의가 뭐냐? y가 fx라는 식을 가졌을 때 fx라는 식을 미분한 거, 도함수 f'x 계산해주고 앞에서 다 배웠죠? 거기다가 독립변수 x의 증분 del x를 곱한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정리하면 y의 미분 dy는 f'x del x다. 이해됐죠?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미분, y의 미분은 dy라고 쓴다. dy는 어떻게 정의된 값이냐? f'x del x라고 정의된 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y에는 d라는 기호를 썼는데 x는 정의하기로 거기에 사용된 값이 del x예요.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x라는 독립변수도 y는 x라고 해서 그 x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당연히 함수죠. 그렇죠? y는 x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x를 하나의 함수로 봐서. 그러면 이 함수는 뭔가요?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래프로 갖는 함수죠. 그렇죠? 예,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독립변수 x에 대해서도 이 x의 미분 dx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볼까요? 즉 y는 x라고 하면 그 식이 fx니까 fx가 x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fx가 x다라고 하면 그걸 미분하면 f'x는 1입니다. 상수함수 1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y는 x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미분을 생각하면 그때 그 y라는 함수의 미분은 dy.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y가 x와 같으니까 dy는 dx하고 당연히 같아요. y하고 x가 같으니까. 그렇죠? 예, y와 x가 같으니까 미분도 같아야 되죠. 같은 것의 미분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y의 미분 dy는 정의하기를 f'x del x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정의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fx가 x라는 식을 가졌으니까 f'x는 1이에요. 그렇다면 f'x하고 del x를 곱한 것은 1과 del x를 곱한 거예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과 del x를 곱하면 del x예요.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이 뭔가요? dx는 del x하고 같아요. 어떤 함수의 독립변수로 표현된 그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증분, x의 증분은 그 변수의 미분, x의 미분, 예, 이것과 같다. 그렇죠?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에 대해서는 증분과 미분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x는 del x하고 똑같아요. 다 됐죠? 자, 그럼 어떤 임의의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y의 미분을 처음에 정의하기를 dy라고 쓰고 dy는 f'x del x라고 썼는데 del x는 d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del x 대신에 우리는 dx를 대입해서 dy를 f'x d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니까 dy가 f'x dx다. 이제 이걸 사용하셔서 y의 미분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가 fx고 fx가 x의 제곱일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y를 미분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f'x는 2x.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y의 미분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예, 이제 답이 달라져요. 형태가. dy를 쓰셔야 돼요. dy는 이렇게 f'x dx인데 f'x는 2x니까 2x dx다. dy는 2x d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dy가 f'x dx니까 f'x는 양변을 dx로 나눠볼까요? dx분의 dy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도함수 얘기를 할 때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 그 함수의 도함수를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기호로 dx분의 dy라는 기호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거니까 앞에서 미리 썼던 겁니다. 예, 이렇게 f'x와 dx분의 dy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dy라는 양, quantity, 이게 어떤 양인가, 얼만큼을 표현하는 양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y는 fx라는 이 곡선이 하나 있어요. 이 곡선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때 이 점의 x좌표를 x라고 뒀어요. 그리고 이 x를 조금 del x만큼 움직여서 옆에다가 x 플러스 del x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x 플러스 del x. 이 점의 x좌표가 x. 자, 그럴 때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여기 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연습한 대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의 x좌표가 x니까 f'x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f'x가 dx분의 dy하고 원래 같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울기는 dx분의 dy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그때 y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니까 x가 변한 양 이만큼 가로분의 그때 y가 변한 양 이만큼 세로 가로분의 세로 이만큼이 기울기입니다. 근데 가로는 x의 값이 x에서 x 플러스 del x까지 움직였으니까 del x예요. 그렇죠? 근데 del x는 dx하고 같다고 했어요. 독립변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d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인데 가로가 dx니까 dx분의 세로네요. 그렇죠? dx분의 세로가 dx분의 dy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세로가 얼만큼이 돼야 되나요? 이게 dy가 돼야 되죠. 그렇죠? 해서 어떤 함수 y의 미분은 이 그림상에서 보듯이 이 접선을 이용해서 이만큼 x가 del x만큼 움직였을 때 접선상에서 그때 y가 움직인 이 양이에요. 이런 양을 y의 미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dy가 어떤 양을 표현하는 건지 알았어요. 이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찾는 참값이 여기 있다고 할까요? 이걸 찾고 싶어요. 그런데 곡선 위에서 이걸 찾으려니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접선을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이 정도 가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 값을 근사값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참값이 주어져 있고 근사값이 이 값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만 얘기가 되겠죠. 그때 오차예요. 오차라는 것은 근사값과 참값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참값은 이만큼 높이고 근사값은 이만큼 높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 차이, 근사값하고 참값의 차이가 바로 이만큼이죠. y의 미분. 그렇죠? 그래서 dy가 이 경우에 오차다.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상에서 y의 오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dy를 우리는 y의 오차다라고 사용을 하고 언제 이 오차라는 것은 참값과 근사값을 가지고 오차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참값이 이럴 때 근사값이 이러면 그때 오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y의 오차는 역시 dy다. 수학적으로는 y의 미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볼게요. 예, 예제 4번 볼까요? 구의 반지름을 측정한 결과, 구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레디어스란 뜻으로 R이라고 쓸게요. 측정한 거예요. 측정 결과가 21cm였어요. 측정한 결과니까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때 최대 오차가, 예, 오차가 가장 커봐야 그런 뜻입니다. 최대 오차가 0.05cm였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반지름으로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반지름에 오차가 있었죠. 그대로 사용하니까 오차가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계산했다. 반지름에 오차가 있었으니까 구의 부피를 계산하면 그 오차가 있는 반지름을 이용했으니까 부피에 오차가 생겨요. 그렇죠? 그때 계산했을 때 부피의 최대 오차가 얼마냐? 반지름의 최대 오차를 주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고 그때 생기는 부피의 최대 오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와 반지름과 부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의 부피를, 구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이 있죠.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사용했었죠. V는 발륨이란 뜻으로 V라고 쓰기로 했고요. R은 레디어스,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V라는 것은 R을 독립변수로 갖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V of R이에요. 그렇죠? V는 R의 함수고 R이 독립변수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V의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 y가 주어졌을 때 y의 오차는 dy라고 쓴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함수를 V라고 표기한 거예요. y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V의 오차는 dV라고 쓰면 돼요. y의 오차가 dy라고 쓰이듯이. 됐죠? 자, 그럼 V의 오차는 dV. 됐죠? 그런데 우리는 dy가 그 식 fx를 미분하고 독립변수로 사용한 x의 미분을 곱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y 대신에 우리가 b라고 썼으니까 여기 미분해야 되는 것은 b라는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b 프라임. 그렇죠? 이것은 dr분의 dv가 됩니다. 그렇죠? 미분하고 독립변수는 r이니까 여기 dx 곱하듯이 dr을 곱해주면 돼요. 즉 dv는 v 프라임 dr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B 프라임 계산할까요? B가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거기서 B를 R로 미분했어요. 그럼 3분의 4 파이는 그대로 상수니까 곱해주고 R 3승 미분하면 3R 제곱. 그렇죠? 예, 우리 앞에서 다 연습이 됐었죠. 변수를 R로 바꿔서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결과는 이렇게 약분하고 4 파이 R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dv는 거기에 dr을 곱해서 4 파이 R 제곱 dr이네요. 다 됐죠? 그런데 dr은 뭔가요? 바로 r의 오차예요. dr 하는 것은 r의 오차, dy 하는 것은 y의 오차.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측정한 값을 써줄까요? 4파이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r제곱, r은 측정했어요. 측정 결과가 21cm였습니다. 그렇다면 21의 제곱, 그렇죠? dr 오차가 0.05cm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0.05 100분의 5네요. 예, 약분하면 20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4 곱했으니까 곱하면 20분의 4, 즉 5분의 1이네요. 그렇죠? 해서 5분의 1 나가고 21 제곱하면 441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파이 곱해줬으니까 답은 5분의 441 파이. 다 됐죠? 단위만 쓰면 되는데 여기 r제곱, r의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r제곱은 제곱 센티미터. 그렇죠? dr 역시 r의 단위 센티미터니까 dr의 단위도 센티미터. 그렇죠? 제곱하고 센티미터하고 곱해졌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어렵지 않죠? 예, 해서 5분의 441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게 부피를 계산했을 때 최대 오차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주차 수업이 다 녹화 수업으로 끝났고요. 다음 주에 이제 5주차 수업을 할 텐데 5주차 수업은 학교에서 이제 강의실을 발표해 줄 겁니다. 5주차, 6주차, 7주차
3주 동안은 네 집중 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되는 강의실 보시고요. 예. 그 강의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예. 학교에서 강의실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학교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발표를 하겠죠. 예. 강의실 정해지면 그 강의실로 찾아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는 거고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어 여기 온라인 강의처럼 녹화된 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학기에 사용했던 것들을 혹시 제가 링크를 걸어 둘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예 제 블로그에 보면 유튜브 주소 다 있죠. 거기서 찾으셔서 지난 학기 걸 다시 보기 하고 싶으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그 내용은 어쨌든 대면 수업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혹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상황상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 예 지난 학기에 만들어 놨던 것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 다시 보기 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해서 5 주차, 6 주차, 7 주차가 인제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8 주차에는 중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중간 시험은 온라인으로 시험 칠 거고요. 그때 또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예 대면 시험 한 7 주차쯤 해 가지고 예 대면 수업 7 주차 정도 두 번째 시간 정도 해 가지고 예 그 시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줄게요. 예 해서 다음 주 오후 주부터는 네 학교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